예, 저는 지금 막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동연은 점점 세집니다.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이 경선 흥행의 빨간불을 걱정하십니다. 반드시 파란불을 켜겠습니다. 돌풍을 불러 일으키겠습니다. 비전과 정책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넘는 우리 삶의 교체를 이루는 유쾌한 반란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어대명이 아니고 어대국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제게는 계파도 조직도 없지만 나라를 걱정하시고 경제를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이 저의 계파이자 조직입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자신 있습니다. 글로벌 문제 가장 잘 다룰 수 있습니다. 국민 통합 가장 잘 이룰 수 있습니다. 경제, 글로벌 통합 이루는 최적의 선택지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당하고 또 정직한 경제 대통령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경제와 추경에 대한 말씀도 한 말씀 드립니다. 경제의 시간은 정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선거는 선거고 경제는 경제입니다. 지금 추경 12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이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봐서 최소 30조 또는 50조까지 가는 추경을 반드시 우리 정치권과 정부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우리 정치가 회복되는 데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당당한 경제 대통령 되기 위한 그 후보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길에 끝나는 여정까지 끝까지 국민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나요? 네. 질문 있으니까요. 네, 저 뉴스투데이 이문진 기자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그 불공정 경선 논란 속에서 어제 그 지사님께서 그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이렇게 각오를 밝혀주셨는데요. 그걸 좀 국민들에게 저한테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로서 저는 이제 경선 이야기는 가슴에 묻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뭐 경선 룰 뭐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당원분들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당당히 따르겠습니다. 어떤 밭이 있다고 농부가 그걸 탓하겠습니까? 또 이미 김동연 호는 출항을 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해진 룰에 따라서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많고 또 국민 경선제에 대한 전통과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한 우리 민주당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고요. 이제는 정해진 규칙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기울고 김규입니다. 어제 경선룰 수용 기자회견 하시면서 그때 경선 불출마 선언했던 김부겸 전 총리와 김두관 전 의원이 이제 함께 해주길 좀 기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반응 같은 것도 있었나요? 그때 뭐 같이 해주신다는 뜻은 뭐 이런 얘기죠. 김경수 지사도 제가 만났고 지난주에 김두관 의원도 김두관 의원이 그 불출마 하시겠다고 하는 전날 통화를 했었고 또 그 전에 또 김두관 의원하고도 뭐 통화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늘 우리 민주당이 가야 할 길과 대한민국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었고 또 큰 방향에서 같은 생각입니다. 늘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했던 동지이기도 하고 또 뜻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지 그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이 경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후보 등록일입니다. 후보 등록일에 오늘
아마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께서도 지금 오늘 후보 등록하는 후보들 또는 그만두신 후보들과의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언론적으로 그와 같은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것 또 민주당이 나아갈 길에 대한 여러 가지 허심탄회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있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권은혜 기자입니다. 김동연 지사님이 오세훈 시장이나 유정복 시장 같은 보수 정치인들과도 굉장히 원활히 소통한 걸로 유명하신데요. 혹시 대통령 되신다면 국힘 정치인들과는 어떻게 협치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탄핵을 반대한 정치인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말씀 주셨습니다.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글로벌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 정신은 경제와 통합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그리고 통합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합에서는 여야 또는 모든 계층을 끌어안는 그런 폭넓은 정치와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상대방 편인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과도 이 통합을 위해서는 대화하고 끌어안고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탕평으로 같이 쓰고 재정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함께 논의하고 필요하면 대통령이 야당 당사도 찾아가서라도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여야 간의 그런 통합도 이루지 못한 채 우리 사회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 많은 그 정치인들 친분 관계가 있지만 그런 분들과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대화 타협을 하겠습니다. 또 꼭 국민의힘 얘기가 아니고 다른 다양한 정치 세력과 시민단체까지도 같이 포괄하는 그런 통합의 정치 또는 연합 정치까지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탄핵에 반대한 세력에는 선을 긋겠습니다. 지금의 이 87 체제의 그 잘못된 점의 아주 끝을 이번 계엄과 내란으로 우리 전 국민이 목도했습니다. 여기에 동조한 세력과는 분명한 선을 긋겠습니다. 대신에 그런 분들로 성찰하고 행동으로 그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또 그 단계에서는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는 데 동참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일보 이영수입니다. 오늘 후보 등록 이제 하셔가지고 지사님이랑 김경수 전 지사님이랑 이재명 전 대표까지 3파전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재명 전 대표의 그 어떤 일체제가 너무 공고하다는 비판이 크니까 김경수 전 지사와의 그 단일화 필요성도 많이 나오는데 지사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열려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여권에서는 빅텐트라고 해서 민주당까지 참여하는 빅텐트까지도 거론이 되는데 지사님께서 거기에도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을 두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로 그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김 전 지사도 오늘 후보 등록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 가지고 그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오늘 적절한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 전 지사 그 훌륭한 국정 운영 철학과 역량이 있는 분이고 일단은 함께 건전한 경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한 그 방향에서 생각이 같기 때문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는 있지만 오늘 후보 등록하는 마당에서는 그런 정도로 하는 게 제가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3텐트 이야기가 뭐 나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파도 없고 조직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정치 공학으로 이 선거판이나 이 정치 무대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저의 개파이고 조직입니다. 지금 경선이나 또는 선거의 성패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모습으로 하는 정치야말로 구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기울어진 경선 룰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우리 민주당이 민주화를 이뤘고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었고 남북 평화의 틀을 만든 민주당의 전통을 살리고 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 안에서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당당하게 정치공학 생각하지 않고 제 길을 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정도 할까요? 또 있으시나? 예. KBS 기자님 먼저 하시고. KBS 오대성님인데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사실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선 기간 동안 몇 퍼센트까지 좀 올리고 싶다라는 목표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조금 전 방송 인터뷰에서 이제 본선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은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이고 싶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뭐 숫자로 목표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주당 경선 흥행이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이 켜져서 아주 흥미롭고 또 흥미진진한 그런 경선이 되도록 돌풍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으로 놓고 보자면은 본선 경쟁력이 저는 제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의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또 말이 아니라 해왔던 경험입니다. 또 다른 시대 정신은 통합입니다. 국민 통합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가졌던 공감 능력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신경 씀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저는 충청이 고향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하는 데 가장 맞는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경험은 그냥 말과 글로써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공직사 생활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글로벌 경험과 또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통합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글로벌 이슈를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본선 경쟁력은 제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후보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 다음 일정이 있으시지만 뒤에 한번 또 아까 궁금하신 기자님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한 2개 정도만 더 받도록 네, 아까 손 드셨잖아요.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메이드부 이태훈입니다요. 연장되는 질문이긴 한데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이긴 한데 매우 유리한 구도에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과반 넘기는 여론조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본선에 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지사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압승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후보라고 보시는지 그거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특정한 제가 경선 등록했는데 왜 이재명 후보가 그 본선에서 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나가면은 가장 그 확장력과 또 경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지금의 이 계엄과 내란을 주도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지금 다시 정권 연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민주당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 팀으로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권 교체 그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집권당이 바뀐다고 바뀌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봐왔습니다.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 우리 국민의 삶의 교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것이고 제7공화국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87 체제를 종식시키는 개헌과 정치 개혁, 경제 운영의 틀을 바꿔야 되고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사회 갈등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과업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 과정에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후보가 저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후보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뉴스키 홍석입니다. 그 지사님께서 최근에 좀 필요하면 증세도 이야기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근 민주당은 좀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사님의 입장과 당의 입장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괴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이제 대선 본선 후보가 되시면 그런 괴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까 모두 발언에서 저는 추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는 선거고 경제는 경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의 시간은 정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선 추경 문제에 있어서도 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감세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포퓰리즘 또는 선거 일정을 앞두고 인기 영합적인 감세 경쟁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입니다. 물론 핀셋으로 빼듯이 찝듯이 하는 감세가 필요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의 전반적인 기조가 정치권이 감세 경쟁 기조로 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또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또 나중에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지금의 상황을 우리 국민들께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필요하다면은 증세까지도 우리 국민들과 공감하면서 관철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충분히 당과도 저는 협력하고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히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은 당의 정책 방향 중에서 이와 같이 포퓰리즘보다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맞는 그 비전과 정책과 일치되는 그런 정책으로의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컨대 이 어려운 복합 위기 속에서 선거는 선거지만 경제는 경제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를 살리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방향의 길을 정치인들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당당하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도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들 시간 내주시고 불편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오늘 오랜만에 저 당사에 왔기 때문에 쭉 당사 한 바퀴 좀 우리 직원들도 만나보고 고생하는 당뇨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김동연 후보님의 도스태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